다음에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되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 배에 꼬였어. 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늘 방송의 썸네일입니다. 처절하게 밟히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 뭐 물론 뒤에 글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될 수도 뭐 이런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의도로 보이세요? 발이 참 안 됐다. 저걸 밟아야 되는 발이 어떡하나. 의미도 없고. 내 말의 의미는 이게 나쁘게 보면 다 배배 꼬여가지고 저게 꼴 보기 싫을 거야. 근데 우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나쁜 짓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커지는 물론 보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득이랄까 권한이 다 뺏기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얼만큼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썸네일을 만들어 봐요. 그럼 뭐 몇 년 기획한 썸네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생각해내는 건데 그게 왜 우리가 욕을 먹을 일이죠? 썸네일 장사한다고? 처절하게 밟히고 있는 거 맞는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인성이 썸네일로 맞는데? 장사 좀 하면 안 돼? 장사 좀 합시다. 와서 좋아요나 눌러요. 아니, 그 저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배배 꼬였다는 거야. 나는 내가 보기에 그건 진짜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국 장관네가 억울함을 설파하는 방송이 얼만큼 있습니까? 매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썸네일 갖고 트집 잡고 나는 조국 지지자인데 조국은 억울하게 당했는데 윤석열이 밟히는 거 맞냐는 거야. 뭔 이런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까?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 등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소관 부처의 의견이 나와요. 발의를 하면 물어보면 법무부에서도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이건 이제 악의적 프레임인 거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수사 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검사나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인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취지에 공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거를 이제 국민의 지침에서는 뭐 윤석열이 내년 대선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라면요. 내가 국민의 짐이라면 맞는 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빠지기라도 하지. 그 사고가 되면 국민의 짐이겠냐고 푸나님 생각하는 사고가 되면 얘네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기사 헤드라인 보고 정말 열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인데 그거를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순식간에 뒤집어 씌웠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 맞아 할 수도 있지만 법무부가 여기다 대놓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 취지 공감이라고 했겠냐고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취지 공감이라고 했고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싹 스쳐지나가는 사람들 많죠. 주씨, 홍씨, 저기 옛날에 여씨, 곽씨, 그렇죠. 와, 씨 미치겠다.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처럼 정치판을 휘젓는 거 그대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정치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최대집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치적 야망을 갖고 의사협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정치적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이유. 정말 1년은 최소한이에요. 저는 이거 한 10년 돼야 된다고 봐요. 현행 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3달 전에. 근데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임정엽이가요. 걔 족같은 판결 내려놓고 총선이 있다고 바로 출마해버려. 3개월 전에 사직하고. 저쪽에서는 조국 장관 내 막 완전히 도륙한 엄벌을 준 판사로 기억되겠지만 판검사놈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판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상식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상은 아니니까 이 인간들이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막 개 분탕질을 쳐놓고 나서는 나 대선 나갈래.
막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공무원도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공정성이 생명인 그 판사와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해놓고 정치권에 나오겠다고 하면 굳이 나올 생각을 하면 1년 전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도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모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공소를 담당한 검사한테 그 검사가 공소 내용을 바꿔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게 했고 그 검사는 2, 3년 뒤에 그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고. 이런 일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1년은 너무 짧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꽉 그 안 좋은 시기에 그 유서 대필 조작하고 그 당에 가장 큰 이익을 얻었던 그 당의 검사도 아니 저기 뭐야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고. 그리고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아까 이게 프레임을 저쪽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 이렇게 막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하겠는데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윤석열 방지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나쁜 의도를 갖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 한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몰빵함으로써 나머지 진짜 같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될 부분들은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쌩까거나 자기 부인, 나경원, 장모, 자기 측근 이런 수사는 안 하는 이런 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출마 금지법이 아니고 윤석열 방지법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보수 후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MBS 조사로는 7% 나왔죠. 뭐 홍준표 5% 나왔으니까. 그래도 계속 언론이 충동질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요즘에 그 언론들을 보면 보이시겠지만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이제 윤석열이 나설 때가 됐다고 계속 충동질 하잖아요. 개판 치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아무튼 나는 이 법은 욕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잘못되면 또 하나의 정가내우 정치적 정가내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와라. 템포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가내우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돈 받고 나중에 사건으로 하는 것만 아니고 정치로 이쯤 돼서 내가 정치할 때 이렇게 액션을 해가지고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하는 거지만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은 원래는 정치적인 걸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되는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정치적으로 미리 한다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봐봐.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현재 검찰의 모든 것을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숨어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몰랐을 거. 지금 아마 우리 방송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검찰 개혁의 전문가들이 다 됐어요. 어디 미자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누구 덕이다? 윤석열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검찰청 자체가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만 수사를 하는데 일로 와. 이거 갖고 와. 이것도 니들 하면 안 돼. 니들은 그냥 기소하고 공소만 해. 공소장으로 받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 바뀌고 있잖아. 심지어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방지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언론들은 윤석열이 마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고 막 거기에 이성윤이 정권에 막 부역하고 조국 장관 내가 나쁜 것 같지만 윤석열이 진짜 엑스맨이라고 부를 만큼 훌륭하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앞으로 검찰총장이 있거나 공소청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에 유리하거나 똑같아. 윤석열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를 유리하게 뭔가 수사를 했거나 정반대로 지금 국민의 짐을 유리하게 수사를 했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 끝내고 대선 나오는 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총선이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1년 지나면 나가라. 얼마나 훌륭한 법이에요 이게. 윤석열 때문에 사실 검찰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
꼭 취지는 법무부의 취지는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닌데 언론은 윤석열 총장으로 타겟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게 진짜 나쁘다고 봐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노무나 주를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특히 희한하게도 보면 검사나 판사들이 현재 있는 여당보다 그쪽인 국민의힘 쪽에 있는 쪽으로 많이 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법무부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검사로만 한정하지 말고 그쵸. 법관, 헌법재판소 다 이렇게 또 이제 공수처까지 다 늘리자.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1년보다는 10년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근데 언론은 무조건 이게 윤석열을 하기 위한 걸로 포장을 해서 악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악법으로. 네. 또 국가기관은 신뢰라는 게 국민들이 신뢰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국가기관이 개판이어도 국민이 신뢰하면 신뢰하는 거고 국가기관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명수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 욕 먹다가 나 들어가갖고 나 대법원장 안 해. 나 안 하고 나 그러면 국회의원 할래. 너네들 정치하는 걸 못 보겠어.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순간 사법부의 모든 행위는 다 정치적 행위도 둔갑이 되고 신뢰성이 작사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한테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이 법 좋다 만들자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다고. 못 알아먹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은 사실 오늘 썸네일의 의도는 그런 거거든요. 사필규정인 같은 거예요. 사필규정. 이런 인간은 자기가 막 폐악질하고 막 힘의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국민과 다수 국회에 의해서 처절하게 분해되는 거를 오늘 상징하는 썸네일이에요. 그게 처절하게 밟힌다는 의미가 하나 더 있잖아. 윤석열 징계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징계에 있어서 검찰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징계법부터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공무원 징계법이나 검사 징계법이라고 또 독특하게 검찰총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른 부서는 무조건 해당이 있는 장관에 하는데 희한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그 자체를 바꾼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검사 징계법도 또 윤석열이 검사 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네요. 하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기도 하죠. 네. 기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검사 징계법으로 이 징계를 받다 보니까 이 자체가 특혜인 거다. 요것도 바꿔야 되는 거죠. 특이하긴 하지 진짜. 얘네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말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살았구나. 또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는 임용되는 순간부터 3급 공무원입니다. 요거 반드시 3급이었어? 3급 아니야? 3급이요, 3급. 요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구청장. 네. 요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지금 뭐 행시 준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5급이거든요. 다 5급인데 검사, 판사만 3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직 검사들은요. 윤석열한테 돌멩이 던져야 돼요. 만약에 진짜 짱돌감이죠, 진짜로. 윤석열이 미친 듯이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나경원 수사를 미친 듯이 해. 이 정도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짜 법조계의 최대집이에요. 검찰의 최대집. 그러네. 그럼 아직은 자기가 정치한다는 말만 안 하고 하는 거네. 똑같은 거네. 이분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큰일 나 하면. 그리고 정치하기 전에 어디 가실 것 같아. 어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덕에 검사들도 공무원 징계법으로 징계 받게끔 만들자 이런 거거든 지금. 뭐 완전 엑스맨이시네. 모든 것들에 검찰 개혁의 선두로 있어서 검찰에다 경찰에다가 공수처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게 했을 때 최대의 기여하신 분이 우리 윤짜왕이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도 전쟁을 할 때 진격하는 것보다 후퇴할 때가 훨씬 어렵다고 얘네들이 정말로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었으면 정말로 차근차근 후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진격을 하고 자빠져서 뒤지게 맞는 거지.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윤석열 캐릭터 되게 독특해요. 저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흔드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진짜 등치감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검찰총장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다수의 검사들이 뭔가 반대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건 모르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인사 실패일 수는 있는데 막상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내 가족 중요해. 을이 중요해. 장모님한테 쪽을 못 써. 부인한테도 쪽을 못 써. 자기 식구들 식솔 거느리는 건 되게 잘해. 근데 이자가 박근혜 때 같은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거 수사할 때는 빠개 치면 뭔가를 하기는 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결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탄압하는 느낌을 주니까 치고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가지고 나는 뭐 사람이 정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되게 멋있는 적은 보였는데 캐릭터가 단선적이다 보니까 즉각 반응이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 방송에서 되게 많이 한 얘기인데 이성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진짜 중앙지검장을 저렇게 니들이 하면 되겠냐? 내 쫄개들아? 그러면서 예우해줘라. 그 품을 전혀 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 자기가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시키는데 이런 캐릭터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검찰 조직의 모든 단점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제대로 된 리더가 어떤 조직을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단점이 안 보여. 그걸 고치자고 하는 동력도 안 생겨. 근데 검찰의 모든 안 좋은 비리가 윤석열 시기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의에 의해서 제대로 밟히고 있는 거예요. 미친 새끼라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원래 국정감사에 아무리 스파르타 있고 카리스마 있는 부서장들도 보면 되게 겸손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자기 모습을 낮추는데 그분은 이렇게 앉아 있고 자세나 모르는 거 쩍벌도 하고 뭐 장관마다 쩍벌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민낯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있으면서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잘 즉흥적이고 자기 성격을 다 드러냈을 때 겸손하다는 면이 하나도 안 들어요. 공직자가 가장 있어야 할 거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아니, 살찌고 배 나와서 좀 다리 좀 벌리고 앉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한테는 코코메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바깥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 겸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잘 들었어요. 무슨 말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뭐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이라 그래가지고 언론이 또 한 번 끼어들어서 난리 났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 조절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말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레임덕이래. 이런 얘기가 뭐 어마어마한 뭐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때 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수사라는 주체들이 많아졌잖아요. 공수처가 생겼고 다음에 국가수사본부라고 국수본이 생겼어. 경찰이 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조직 중에 6개 중대범죄를 검찰이 가져갔던 걸 다시 띄워와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요. 그러면 확실히 이런 게 있거든요. 검찰이 수십 년 동안 경찰한테 수사권 안 줬던 이유가 그거야.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수본 같은데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사권이 막 검찰로부터 막 떼어내서 그런 걸 만들면 안 되니까 그거를 뭐 마치 그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면 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양 언론들이 그걸 왜곡하고 오독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까지도 6월 달 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 나갈 그 다음 달이 7월이죠. 그러면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검찰청 나갈 때 어디서 돌이 하나 몇 개는 날아올 거예요. 검찰청 못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악담을 하세요 또.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야. 그 자리에서 긴급 구속. 대금 뒷마당에 무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돌무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제가 밀떡이다 보니 자꾸 전쟁하고 비교를 하는데 원래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리듬을 갖고 진격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군대를 빼는 미친놈이 히틀러밖에 없어요. 덩게르트에서 그랬다가 망하고 모스크바에서 그랬다가 망한 게 히틀러야. 정말로 거기에서 쭉 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겁이 나니까 진격을 늦출 때가 있어요. 근데 문프는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바둑을 두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략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서서 개혁 입법들 착착착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의 공약이 검경 수사권 중에 검찰 개혁이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데 야 속도 조절해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뉴스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상황. 자 그렇고요.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를 좀 하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성윤은 김학의 사건을 수사 못하게 방해했어. 그래서 당신은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출석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와니까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언론이 피고인이라고 그랬지?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사건에 공수처를 이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엄청 열심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저는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검찰 법원 판사들에 대한 그 다른 판사들의 비판을 보면서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이것도 이성윤에 대한 이렇게 다툼을 보면 검찰이 기존의 그 검사 동일체 그 끈적끈적했던 그 관계들이 내부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공입니다. 정말로 윤석열이 조금 품이 큰 사람이라거나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요. 충분히 휴전을 할 만한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날려버렸어. 윤석열이 다 날려버리고 정말 자기의 최소한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작년 한 해 내내. 근데 그거 정말 혼자 발로 다 찼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발로 차도 뭐냐면 김학의 사건을 끌어온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짓이었죠. 이게 공수처로 가는 촉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김학의를 왜 있고 거기 연관돼 있는 윤대진이나 그런 사람들에서 그분들도 참고인도 온 사람도 피고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는 이 건이 이성윤 검사장과 해가지고 김학의 전체 그리고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댓글창에 윤 총장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냐고 하는 저쪽 그 분이 계셨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학이 있어요. 검찰에 가서 깽판을 쳐주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라. 요런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모든 검찰개혁에 원인 제공을 하면서 검찰개혁이 완전히 속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두로. 지금 어르신께서 윤석열 총장을 실드 칠 때가 아니야. 참, 그 어르신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윤석열이 다 잘했네. 검찰개혁대회 MVP. 그래서 다 윤석열. 역시 사람이 몸무게가 100kg는 넘어줘야 이런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쵸. 그 코코메디 받은 거 보내주세요. 그거. 근데 안 돼요. 제가 써야 돼요. 줄 수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거 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밟히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너 미친놈이다. 대체 너한테는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최소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자기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최근에 어미준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검찰 자기 식구 챙기는 거 전체 2,000명 검사도 아닙니다. 특수통 한 100명 검사들만 챙기는 것 같은 모양새로 계속 이지랄 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심에 의해서 처절하게 밟히는 거라고. 완전 너덜너덜 돼가지고 퇴임식 하고 나와서 검찰청 문을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봐봐. 일선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그동안 수사권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찰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월등이라고 자부심 가졌던 그 검사들 입장에서 대체 누구 때문에 이게 조국 수사 때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공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희생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이 윤석열의 난 때문에 훨씬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런 검사들 커밍아웃 엄청나게 할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자기 가족 측근 수사 안 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무 권력도 없는 기소만 담당하는 수사기관 그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 쓸 사람들 금방 나옵니다. 이거. 윤석열 훌륭하십니다. 또 지지율도 이제 홍준표하고 같이 동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1등까지 했는데 일반의 우리 어르신들 볼 때도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 어이구 죽 써서 개 줬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추미애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발광 잘합니다. 앞에가 뭐 빠졌는데? 웃길 줄 알았지. 아니 발광인데 앞에가 뭐가 빠졌어. 그렇죠. GR. GR이 빠졌네. 그보다 점점 언어를 쓰면 경로를 잘하지. 아 경로. 뭐? 이 문제한테 수사권을 줬다고 이런 이게 경로야. 딱 뒷목을 잡아야 돼. 알고 봤더니 자기 측근 어미 좀 보호하려고 한 명 수사했던 뭐 대표적인 그 조작하는 검사의 상징 같은 건데 그런 자들이 지금 검찰에 있고요. 나는 궁금해요. 이 정치 일정표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50% 육박하는 정도의 레인덕이 없지. 근데 교묘하게도 나쁜 의미 아니고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에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어요. 대략.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라고 하는 것도 180석이지만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전반기 때 개혁하고 나면 후반기 때는 별로 힘을 못 써요. 일반 국회로만 보면. 근데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후반기 국회가 시작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생기는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막 관심 받고 막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율 80% 90% 나오면서 막 개혁하고 이럴 때 있잖아. 국회에서 막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 정권 초반 1년 동안 검찰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가 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때나 가능했던 검찰 개혁이 우리 성렬이 형 때문에 저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윤 총장이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없지 우리 입장에서도. 어르신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됐다더라. 그렇죠. 몸을 불태우신 분이지. 표창장 하나 줘야 돼요. 표창장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어르신이 말이 뭐 틀린 게 없네. 푸나님이 표창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유조하지 마시고. 그 일본군 2차 대전 때 일본군 장교 중에 무타구치 렌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워낙 저기 뭐지 걔네들 뭐라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에 아무튼 걔네들이 충성심에 불탄 나머지 혼자서 연대장에 불과한 자가 혼자서 중국 전선을 개전해버리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 내내 일본 육군 전력 80%를 중국에다 묶어놔버리고 그리고 군대를 진격시키면서 보급을 안 해주고 일본인들은 초식동물이라 풀 뜯어먹으면 된다. 그리고 보급하는 말과 마차를 포탄을 싣고 가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말과 마차를 잡아먹으면 보급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자기네 군대를 말레이시아 정글에다가 수십만을 몰아넣으신 바람에 2차 대전을 1년은 빨리 끝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이네. 그분의 현신이다. 이건 그분의 이렇게 돌아가신 넋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 훌륭하신 분이다. 원래는 우리 2, 3년 더 걸릴 것을 이분이 그렇죠. 더 만들어줘서 그렇죠. 검찰 개혁이 빨리 되고 됐네. 고마운 분 표창장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만들어드려. 앞으로는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절대 욕하지 마요. 생각해보니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게 미안해서 그래.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올 정도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겠지. 네. 나 윤석열 때문에 받은 그 스트레스 생각하면 근데 지금 윤석열이 밉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자란 짓 하셨어요. 참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썸네일 갖고 시비 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은 왜 그런 걸로 시비를 걸까?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썸네일의 의미는 간단해요. 권선징악이에요. 나쁜 짓거리 해서 시민들한테 밟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많이 안 됐네.
너무하시네요 진짜. 웃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니 너무 다 웃었으면 좋아요 눌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눌러주세요, 좀. 이제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안 되는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왜 나를 보내려고 지금? 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나 자르면 내가 방송에 난입할 거야 방송 중에. 9.100밖에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으면 1번. 그게 푸른 나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자, 물러갈게요. 새날은 여기까지.